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샤론코치가 요즘에 교육라방 팩트체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윤민혁 쌤하고 한국사 이야기 할 거예요. 한국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중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필수 응시 과목입니다. 유일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교양인, 교양인이라 불리우죠. 우리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잘하고 특히 세계사를 잘하면요, 여행을 가거나 뭐 어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래서 저는 꼭 역사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샤론코치 연구소 온라인 강의가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개강이 되면 바쁘십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프린트 하시고요. 또 제본도 하시고 또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어떻게 책자를 만들어야 될까, 별도 판매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그냥, 강의를 듣고 그 PDF 파일로 드리니까 프린트하고 제본하는 재미도 인생에 또 중요한 재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아이를 다 잘하면 이렇게 학부모 강의를 듣고 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고 할까요? 저도 예전에 강의 듣고 또 제 강의도 프린트해서 파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소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게 재밌다. 사실 여행지에서도요, 빤한 아니면 너무너무 유명한 그 관광지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골목 투어, 특히 저는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이 꼭 현지 가이드가 있거든요. 한인 중에서 미술을 공부하거나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하는 현지 가이드가 비싸지도 않아요. 글쎄 뭐 한 20불 할래나.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작은 가게도 보고 또 사는 사람들 또 집도 살짝 들여다보고 또 중간에 막 1유로짜리 피자도 하나 계단에서 먹어보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저는 남편하고 패키지를 가도 새벽에 우리끼리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에 또 그 골목을 쓰는 분들하고 또 인사도 하고 아니면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빼먹기도 하고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 타국에서 외국인이 절대 자유여행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 너무 재밌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까지 열심히 달리고 제가 유튜브에 팩트체크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이 떠도는 괴담, 과목별 괴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아도 뭐 국어는 점수를 못 올린다, 괴담이고요. 뭐 수학을 5년 선행한다, 대치동 아이들은 이것도 괴담입니다. 영어도 뭐 영유 꼭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 2페이지 3페이지 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것들도 다 괴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팩트 체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시고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샤론코치 강의는 행복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정은지 님이 반갑습니다. 하루에 코치님을 한 번 보니 오늘 한 번인가요? 오늘 두 번이죠. 아침에 라방을 또 제가 했죠. 여러분들 그 자녀교육 Q&A를 했는데 질문을 다 답을 못 드렸죠. 또 제가 한 질문 또 다른 각도에서 빤한 답이 아닌 뭐 일부러 제가 빤한 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랜 그 상담 경험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없는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답을 드리자니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컨디션이 괜찮으면 금요일 날 한 번 더 진행할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개마고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훈서원님, 윤민혁쌤 강의, 1과 2, 1탄, 2탄 있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교양이 있어지고 애 앞에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역사가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이야기하면 있어 보이죠. 그 친구가 그 전날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요 내용만 아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으로 보이는 거는 상당히 또 매력 포인트가 되죠. 네. 네, 조민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혜스님, 모자에 금, 은 장식 너무 멋져요. 얘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그 골프 의류만, 골프 용품만 파는 데인데 얘를 그냥 막 구겨 넣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막 둘둘 말아도 되고 구겨도 되고 그래서 여행 갈 때 쓰는 이 모자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셔츠를 약간 캐주얼한 셔츠를 입었잖아요. 이럴 때 모자가 너무 스포티하면 조금 이상해요. 네.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 방송하기 전에 모자를 한 5개 써봤나 봐요. 네. 이게 제일 낫다. 이래서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수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민지맘님. 안녕하세요. 코치 오늘 셔츠와 모자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요 프린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가장 핫한, 네. 그런 프린트죠. 네. DNSWKS님, 현지 유학생 가이드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은 알바를 하고 또 굉장히 뭐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 건물의 유래라든가 이 골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든가 또 현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산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여행의 진짜 재미죠. 네. 그 가이드들이 외워서 공부해서 해서 막 그 매뉴얼들이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한때 참 이런 게 많았는데 코로나로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또 부활하겠죠. 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네, SEOA님, 네, 서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다른 의상 보는 재미도 있네요. 그렇죠. 네. 저는 외출하고 들어오면요, 일단 다 벗어요. 다 갈아입어요. 그래서 원피스 하나 입습니다. 제가 거의 잠옷 겸 실내복 겸 입는 그 원피스 있어요. 그래서 얘네 그냥 한 번 입고 빠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닳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걸 자주 사야 돼요. 네. 거의 1년 입으면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원피스 입다가 이제 또 일을 할 때는 다시 또, 네, 일복으로 갈아입죠. 네. 네. 정은지님, 오타입니다. 오늘 코치님을 2번 보니.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SUWIT, 네. 스윗북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셨나요? 네. 스누피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매운맛이라 하셨는데, 순한 맛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하는 1단계의 마음, 그 다음에 2단계의 대답, 3단계의 여러분의 심리까지 보이니까 막 소화되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탕 맛 버전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칼을 갈고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진지한 맛이라고 워딩을 주셨어요. 네. 켈리님,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강의가 모두 꿀팁 가득이고 멤버십 특강 같아요. 맞아요. 유료 강의, 그리고 우리 샤플 아너스를 위한 강의처럼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가, 저희 멤버가 아니어도, 유료가 아니어도 저희는 이런 공개 강의, 무료 강의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라도 더 제대로 정보를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한테도 굉장히 진지하게,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네, 우리 강사들이 좀 더 잘하죠, 또. 네, 세이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DDANGGO님, 강의 교재 출력하다가 프린터기가 오류 나서 씨름하다가 넉다운 됐어요. 라방으로 충전합니다. 저희 강의 자료가요. 제 강의는 강의 한 개에 200페이지 나가거든요. 근데 강사분들도 대부분 굉장히 페이지가 많죠. 책을 몇 권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 하나에.
근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아주 요즘 잘 팔린다는 그런 그 책을 하나 이북으로 봤어요. 페이지도 꽤 돼요. 근데 책을 읽다가 이북이니까 넘기게 되잖아요. 빈 페이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디자인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필기를 하죠. 아, 이거는 잊지 말아야겠다. 이건 내가 기억하자. 라는 게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한 페이지 나오던데요. 물론 제가 너무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웠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그런 것도 있더라. 네. 그대로 바닷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예, 그냥, 약간 레이스 있는, 네, 그런 스커트에다가, 입으면 되게 좋겠죠. 네. 아니면 뭐 흰 바지. 예, 요즘에 그냥 그 약간 와이드 팬츠 같은 흰 바지도 참 예쁠 것 같아요. 네. 노란색도 예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수인세이님, 코치님 아침에도 배웠는데 밤에도 강의 들어 너무 좋아요. 매일 들어야 안정되는 코치님 목소리.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 목소리가 듣기 편하다고, 네, 그리고 딕션이 좋아서 그냥 라디오 듣듯이 해도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음이 아주 높은 음이 아니에요. 네, 좀 낮게. 근데 사실 제가 노래 부를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키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키 조절을 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열심히 배우는데 요즘 아파서 못 가잖아요. 네. 네. 네, 알아요. 네. 그래, 조금 인사하고, 우리 선생님 모시려고요. 네. 바로 또 선생님 모시면 우리가 샤밀리들하고 인사를 못해서, 네. 네. 그래서 좀 다르다. 네. 네. 숙자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방 참여합니다. 강의 자료 출력하기 전에 강의 듣기부터 먼저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코치님은 공개 강의도 시간 내 주신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감동 포인트입니다. 특히 인스타에 이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은, 우리가 업로드할 때 다 없어져요.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모르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스티마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이번에 미래인재 수업 많이 기대됩니다. 미래인재 수업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신다면, 샤론코치 미래인재 클래스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저한테 이원방송 요청하셔야 돼요. 민혁쌤, 하단에 보면요, 댓글 달기 오른쪽에, 그 플러스 되어 있는 카메라 표시 있어요. 네, 그거 누르셔야 되고요. 네. 러블리 캡틴님이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하셨다. 네, 이제 하셨네요. 네. 한국사 정통. 네. 윤민혁쌤 오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하트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뒤로 돼 있었네요. 죄송해요. 지금 아주 좋아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보통 선생님들이 막 카메라를 뒤집거나 가로로 만들거나 얼굴만 나오거나 한번 했어가지고. 우리 민혁쌤 정도면 아주 우수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조금 야위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코치님은 의상도 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 꼴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훌륭해요. 애기가 어제부터 조금 아파가지고. 네, 오늘 수업은 없었는데 종일 애랑 있다가 오늘은 사실은 조금 전에 재우고 열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약간 걱정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조금 꼴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 대학생 같아요.
아니, 이게 조명이 저를 되게 하얗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그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살은 조금 제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대학 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먹는 것 좀 약간 신경 썼더니, 약간 네. 좀 살이 좀 줄은 것 같아요. 훨씬 날렵해졌어요.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코치님은 저기 좋은데, 멀리 네. 저기 미국까지 다녀오셨는데, 아유, 그냥, 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네, 네. 모든 하시는 거, 그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진의 표정들이 이렇게 약간 힘들어 보이네.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네. 그 후유증으로, 네. 허리에 좀 문제가 생겨서 내일 시술하러 가요. 네. 아이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동전에, 자리가 아니니까. 네. 뭘 아무나 가져요. 아무나 근데 가는 여튼 자리가 아들 졸업식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어요. 네, 네. 뭐, 좋은 경험이었으면 저도 음, 뭐 좋고 뭐,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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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애기들이 많이 아파요. 이 집 네, 저 집.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고 특히 이제 우리 아기들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또 소아과가 요즘 많지 않고 그래서 또 줄이 그냥, 줄도 아니지. 그 가서 막 바글바글 안 아프던 애도 네. 아플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죠. 네. 참 걱정이에요. 네, 네. 저희 애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한 500명 정도 증원된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과목들은, 나라에서 조금 많이 혜택을 줘더라도, 좀 숫자를 그쪽으로 올려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네. 역사적으로도,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역병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전염병 같은 거. 네. 이런 거로 참 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쵸, 보통 그런 것도 기근 이런 거랑 또 같이 올 때가 많아가지고. 네. 먹을 게 없으면 또 면역이 떨어지고, 뭐 하나 돌면 다 돌게 해서, 조선 때도 보면은 몇 번 정도 기록이 있는데요. 뭐 저도 제가 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네. 때였는데 갑자기 막 4월, 5월 달에 막 우박이 막 떨어진다라던가. 지진이 오는 거랑 역병이랑 같이 겹쳐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보통 이제 경신대기근 막 이래갖고 막. 경신? 몇 개월 만에 막. 예. 그게 아마 17세기 후반에 한 1670년쯤일 건데요. 그때 막 한 번에 막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역병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패스트는 유럽 쪽 얘기지만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게 뭐 왔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이름은 이제 같이 쓰진 않았지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비슷한 병이.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면역이라든가 정말 그거가 의료학이라든가 우리 뭐 공중보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많이 죽었죠. 아이들 태어나면. 네. 저만 해도 제가 뭐 한 41밖에 안 되지만. 네. 저 어릴 때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때랑 저 어릴 때의 기억만 봐도 너무 의료시설이 좋고 깨끗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네.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70대 분들 중에서 특히 곰보라고 하죠. 네. 예, 곰보 이렇게. 네네네. 그 천연두 흔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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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앓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평생 자기 얼굴에 대해서 참 속상해하는, 그런 게 참 많았죠. 그쵸. 저 어릴 때까지도 그런 거 되게 아직은 좀 걱정하던 시절까지기는 해가지고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분홍색 뭐 돌리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우리 아이들, 애기들은 소아마비. 네, 맞아요. 뭐 선생이니까 굳이 또 이렇게 또 갖다 붙이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종두법을 거의 처음으로 한 분이 이제 정약용 아저씨가 이제 친구들 공부할 때. 정약용 쌤이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은 아니고, 완전 처음은 아닌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거는 정약용 아저씨가 종두법을 초창기의 연구자고요.
나중에 이 가보기 역대 3차 때 종두법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요. 이건 교과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사실 알아두시면 예. 네, 제가 네. 얘기했어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진짜 재밌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원고를 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말 한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지금 툭툭툭 나오잖아요. 유민혁 쌤이. 이런 남자랑 연애하면 진짜 재밌지. 이런 걸 또 너무 이렇게 조금만 허세를 넣어서 하면 재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막 때 아닐 때, 막 타이밍 안 좋을 때 하면은 이제 속수를 땐 이제 허세가 되고. 네. 내가 알기로 요럴 걸? 이 정도 하면은 뭐, 네. 약간 좀 밀당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너무 잘난 척을 하면 이게 재수가 없어집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실 때도 그거 앉아봐봐. 엄마가 아는데 그거는 그때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엄마가 들어봤는데 한번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찾아볼까? 해갖고 이제 뭐 네이버 다음들을 이용해서 뭐 찾아볼까? 이 정열용이네 하면 잘 안 까먹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이들 키울 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 라방에서도 몇 번 그런 사례라든가 일화를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 서대문 형무소라든가 독립문이라는데 네네 그때 가서 너무 재밌었다고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참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이제 뭐 학문 아니면 뭐 점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것도 알 수 있고 참 정말 매력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역사 쪽에 좀 많이 지금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적어도 뭐 어느 나라 때 가장 유명한 왕이나 유명한 학자 몇 명 이런 거라도 모르면 무시당하고 알면 오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요새 이공계 쪽이 좀 중요해도 순수 인문학 쪽을 교양을 조금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닦아둬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제가 한 오래 전에 학생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랑 같이 그랬는데 그 세계사를 조금 알거나 유럽 역사를 조금 알거나 여하튼 뭐 프랑스고 뭐 이태리고 아는 학생들은요 이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관광지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그거 진짜 여행을 해도 풍부해진다라는 말이 좀 맞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기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촬영해서 결국 가이드가 왔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학생만 야단칠 게 아니라 미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얼마나 우리 가치 있는 거란 걸 알려줬다면 저는 학생들이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석상 앞에서 그림 앞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어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여름이든 뭐 방학이건 많이 해외를 지금 많이 나가려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데를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아이랑 같이 그런 유명한 데 유적지라든가 역사가 있는 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은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불쑥 물어봐서. 아니요.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평생 동안 그 해외를 나가본 게 사실은 이 전공을 역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제가 신혼여행 때 한 번 말고는 아직 사실 해외에 직접 가본 적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못 가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런 거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좀 있다 보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어느 나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거기가 아이들은 다 모르니까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애들이 그것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요. 적어도 세계 지도 안에 여기야 이런 느낌이라도 근데 만약에 거기가 좀 바닷가나 예를 들면 뭐 지중해 연안이다라던가 그러면 그런 데는 아마도 이렇게 서쪽이냐 동쪽이냐 어느 쪽에 바다에 있는 이런 거에 따라 기후도 좀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뭐 날씨나 뭐 몇 가지 혹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의 어느 나라고 수도는 어디인데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이거야. 몇 개 정도 키워드하고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서유럽은 좀 유명하지만 예를 들어 터키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유명한 뭐 몇 가지 성지라던가 제일 유명한 성당 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갈 때 이 성당엔 특이하게도 이슬람도 있고 크리스트교도 있고 다 있죠. 왜 그럴까? 요거 하나만 알아보고 가도 조금 풍부. 왜냐면 성당은 사실 좀 크다 뿐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과 뭐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는 크긴 좀 많이 크긴 할 건데 그렇게 할 텐데 다만 그게 저거는 뾰족한 모양이고 저거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천장 같은 유리가 있는데 그걸 왜 그럴까? 왜냐면 거기 옛날에 그 예수님 그림이 있었는데 부수긴 아까워서 이렇게 덮었어. 뭐 이런 게 사실은 신기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여기는 뭔데 뭐 그림도 없고 뭐 이렇게 알록달록해. 이거 끝이니까 뭐 하나만 탐구하고 가고 이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라서 나중에 가면은 이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맞아요. 재밌어요. 또 재미있고 좀 추가를 한다면 예술 작품에서 영화든 아니면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대부분 또 배경이 된 지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러이런 영화가 촬영되었어. 이런 음악이 발생한 곳이야. 이런 그림이 있다. 또 그걸 접목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꼭 또 유럽이나 외국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나라를 돌아도 어딜 가도 아마 뭐라도 하나쯤은 있기 마련 아닐까 뭐 생각이 좀. 특히 역사는 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억에 나고 또 역사와 역사 사건이 연결되는 거는 또 스토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 공부하는 게 재밌지 단순하게 뭐 몇 년도 어떤 사건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일단 그래서 아마 우리 윤민혁 쌤이 한국사 첫 번째 강의가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조선 전까지인가요? 조선 전이었나요? 조선까지였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현대사.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 유머러스하다. 근데 또 선을 넘지 않으면서 품격 있다. 이런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통이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통이 아니다. 우리 윤민혁 쌤이 정통이다. 너무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시간이 아무래도 짧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뭘까요? 더 있는데 못한 것도 있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찍은 지 좀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이런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은데 하지만 이게 보시기 힘든 영상들이니 짧게 가야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너무 멋졌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요즘에 그 교육 라방들이 라이브가 많아지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정제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이게 맞다 안 맞다. 저희가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수능과 내신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 저한테 목차를 주셨어요. 자, 강의 목차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사는 다 외우면 되는 과목이 아니다. 두 번째, 수능 한국사와 중고등학교 내신 한국사 모두 다르다.
세 번째, 네. 학년별 한국사 학습 가이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로 이제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두 번째부터 먼저 해본다면, 네. 수능에서 나오는 한국사랑 중학교 내신 한국사,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는 다른 과목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내용이야, 사실 여기서 나온 사실과 저기서 나온 사실이 다르지 않겠지만, 네. 단원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시험이 나온 스타일 같은 게 좀 네. 많이 달라서, 좀 따로 약간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이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라봐도 일단 좀 많이 다르고요.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근대사 위주로 갑니다.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네, 다시 중학교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중학교는 전근대사가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전근대사 위주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근현대사의 내용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타입이고. 그럼 요거를 선생님 먼저 구분을 먼저 해주세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구분짓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몇 년도라든가 이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거 같아. 우리가 왜냐하면 신라 고려 조선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은 사실 우리 엄마 세대들이 시험을 안 본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 파트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근대사가 뭔지 근현대사가 뭔지 이 시대 구분부터 먼저 합시다. 예, 일단 보통 우리나라의 근대라고 하면은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보개혁. 옛날에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위 세대는 가보경장으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경장이라고 했죠. 네, 가보개혁. 가보개혁이 맞는데 이게 이제 근대가 시작하는 거다. 네. 근데 교과서는 그 조금 앞에 흥선대원군부터를 근대 단원으로 일단 집어넣게 되거든요. 고종의 흥선대원군 아저씨 때부터가 이제 교과서상의 근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로 치자면은 조선시대 거의 끝까지 고종 전에 이제 세도정치 철종 때까지 정도를 전근대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때부터를 근현대로 분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흥선대원군까지가 전근대사. 네, 그 앞에까지가. 네. 그리고 흥선대원부터 근현대사. 요렇게 나누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근대사의 근대의 앞부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프리모던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이다. 한 단어다. 전근대사가 한 단어, 근현대사가 한 단어다. 왜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전점 근대사인지 전근대사 하나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점. 네. 저희는 사실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사까지가 중학교 때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 이후에 근현대사가 나온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네, 그래서요. 화면이나 칠판이 있으면 막 쓰면 좀 명확했을 텐데. 괜찮아요. 네. 그렇게 나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이제 몇 번에 나눠서 얼만큼 깊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느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또 게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막판에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막 현대사, 시험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사실 거의 못 배우고 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게 되죠. 3-2는 대부분 그 3학년은 빨리 끝나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엉터리로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네. 그리고 하려고 그래도 저도 중학교에서 사실 5년 정도 있었는데 되게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정말 애들이 학교에 와주면 고마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와주면 고마운. 그래서 근데 근현대가 고등학교 때 양이 늘어나니까 근데 고생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는 그 소위 말한 아까 얘기했던 조선시대까지 전근대까지가 이제 교과서상의 분량은 페이지 수는 적어요. 페이지 수는 적은데 그렇다고 양이 줄어든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올라가자마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1년 동안 배웠던 전체를 한 번의 시험에 다 쳐요. 중2 때 중2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조선까지 고1 첫 중간고사 때 다 본다. 1학기가
아니라 한 번에 중간고사 때. 그래서 대부분 또 다 못 그러니까 나가는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4분의 1 동안에 다 본다는 얘기잖아. 아, 네네네네. 교과서상으로는 다 봐야 돼. 보는 학교도 있어야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보통 거의 8, 90%를 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의외로 대부분 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워낙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수학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의외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난이도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끼는 게 또 국어가 또 엄청나게 그렇죠. 크게 많이도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막 준비를 하고 어쩌고 하다가 3월달 들어가서 학교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한 4월이 되려고 하는데, 한국사가 분량이 장난이 아닌 거죠. 게다가 막 시험이 한 3, 4주 남으면 슬슬 이제 시험 범위에 윤곽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여기까지만 시험을 봐도 벅찰 것 같은데,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고, 한 달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사실 막 연락을 받고, 막, 뭐 학원이나 뭐 아는 지인 통해가지고, 이거 한국사 원래 이런 거냐, 뭐 이렇게까지 시험을 많이 치냐, 뭐 좀 짧게 뭐 수업 좀 부탁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약간 당황을 하게 되는 아니, 이거 그런 지금 경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완전 꿀팁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년 동안 배우는 한국사를 엉터리로 배우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낭패를 본다. 자, 이때 내신 관리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요. 네, 저도 그게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뒤에 근현대에도 미리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한 학기를 중간고사 때까지 1학년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면 애들이 생소해하고 막 적응을 하는 기간인데 그때 이미 한번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 기말고사 때 좀 때우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그럼요. 이미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는 저 어느 학교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중학교의 한 학교가 서울에 있는 저 강남 서초 쪽에 있는 학교 한 군데가 중학교 동안에 한국사 영역 부분을 역사라는 교과서에 한국사, 세계사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사 위주로만 선생님이 수업을 해가지고 한국사를 중학교 때 거의 제대로 못 배우고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심지어 다른 애들은 중학교 때 한국사를 한 번은 보긴 봤으니까 그럼 괜찮은데 얘네들은 막 새로운 세계라서 유독 그 중학교 출신이 고등학교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 같은 게 제가 중학교 때 한국사를 못 배우는데 저 이번에 너무 걱정이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수학이랑 국어, 뭐 선행 이런 거 막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잘 몰랐는데 이번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든. 아니, 이거 완전 유료 강의급 고추장 비법인데요? 아, 그런가요? 이거 오늘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진짜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이거 완전 팩트체크다. 난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 그렇게. 아니, 중요한 거니까.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나올 시간이 점수 나올 수 어디 있어요? 과목이고. 네. 근데 이제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하면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막 3월 한 달 훅 지나가는데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 보는 기간에 막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막 공부 꽤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한국사만 막 등급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면 기말 때 때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우리가 지금 중학교가 2학년, 3학년 2년 동안 한국사 공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고1 첫 중간고사가 2학년 부분만 해당이 돼요? 2학년 아니면 3학년 부분에 해당이 안 돼요? 예, 이게 중학교가 일단은 교과서가 2권이고요. 일반적으로는 2학년 때 이제 역사라는 과목이 3시간, 3, 3 그리고 3학년 때 2가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 역사 1권, 2학년 때 3시간을 배운다고 했을 때 요 중에 2시간이 한국사 분량이고요. 1시간이 세계사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동안 주당 2시간을 1년 내내 배우죠.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전근대사 전체. 이게 전근대사 전체다. 그럼 3학년 때는? 3학년 때 한국사 근현대사 1시간, 세계사 1시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네. 아, 네네네네. 그래서 여튼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는 중2 1년 거다. 그건 팩트다. 네, 선생님들이 다 못 나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한 8, 90% 나가고 시험 보는 데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일단 교과서상의 분류로는 1단원, 딱 교과서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가 4단원인데요. 네. 이 중에 1단원, 이게 중간고사 범위겠죠. 네. 이게 조선 끝날 때까지 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이만큼을 하는 거죠. 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양이 좀 줄긴 했지만 이게 처음에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몇 년 전에 바뀌었을 때 네. 저희 교사나 강사 동료들끼리도 아니 근현대사 중심 교육 다 좋긴 한데 네. 이게 일단은 중간고사 분량이 이거 너무 이게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1단원을 다 못 나가고 조금 남기고 이걸 기말에 이렇게 조선 맨 끝에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네네. 요거 아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능 한국사랑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은 다르다 해서 지금 내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수능이랑 왜 달라요? 수능은 쉽게 얘기하면은 많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이 지금 와서는 요즘 체제에서는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은 입시를 준비할 때 내신이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게다가 이런 단원상의 문제 사실 아까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고생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중간고사 때 이만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 기말 때 더 적은 양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야 되니까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4분의 1은 양이 많았는데 양에 치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양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변별을 해서 깊게 어렵게 내버리고 더 쉽게 한 방에 굉장히 양난이네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가 한 2000년 정도의 역사예요. 네. 저 옛날 고조선은 빼더라도 삼국 시대부터 해서 거의 한 1900년 이 정도가 되고 1학기 기말 때 한 단원이 47년입니다. 47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는 일제강점기니까 36년이고 36년. 그리고 마지막 단원은 현대파트는 뭐 80년 되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건 그거보다 좀 적고요. 뭐 그런 느낌이니까 공부하기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해지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 네, 이게 교육적으로 근현대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네네. 공부하기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여튼 이렇게 하는 거고, 수능은 절대평가고, 보통 또 인문계열은 3등급, 또 자연계열은 4등급 정도를 원하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막 너무 웃기게 나오더라. 한글 공부 같아, 한글 공부. 네, 맞아요. 50점 만점에 한 15점 정도까지는 이 친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었는가, 한국에 살긴 살았는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진짜 너 애국가가 뭔지 알아? 이런 수준이 되니까 기가 막혀. 문제인데 선지에 막 금융실명제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 10점에서 15점까지는 까막눈이 아닌 문맹이 아닌 분이 한국에서 사신 분인가 여기까지 정도로 되고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딱 필요한 일반적인 한 30점 정도의 점수까지 물론 1, 2등급을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의대, 충북대, 영남대 의대도 좀 있는 걸로 잘 알고 그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의대 이제 등급에 한국사 등급이. 네네네. 1등급마다 와라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점은 어렵습니다. 만점은 어려운데 1등급까지는 하기만 하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1 때 한 다음에 좀 까먹었다 보니까 고3 때 한 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자니 다른 과목 공부에 좀 방해가 돼서 그 효율만 잘 추구하면 되니까 내신 때 했던 것처럼 겁먹고 막 깊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겨울방학 때라던가 이럴 때만 한번 해볼까 정도로 해가지고 교과서의 전체 한 70% 정도 깊이까지만 그 정도만 교양으로 쌓고 들어가면
수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저기 그 수시 같은 데서 최저 등급 요구할 때 같은 데는 지장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수능에서 오히려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보통은 100점 만점 기준은 1등급이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네. 이상인데 우리 한국사는 50점 만점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하면 1등급이고요. 80점이 1등급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더 쉬워요. 근데 네, 주는 점수가 기본 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에서 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한국사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네. 첫 고1 내신 첫 중간고사부터 한국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중등 때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라까지가 팩트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어떤 교양 서적이라도 하다못해 뭐 열심히 막 다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뭐라도 한번 겨울방학 때 너무 국어 수학에만 몰두하지 말고 좀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네. 좀 한번 이렇게 약간 그 한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끼얹듯이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시는 게 예, 네.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생님하고 이렇게 깊게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게 나오지. 와서 막 그냥 폼 잡는 데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얘기 어디에서 들어봤는지. 이거는 샤론 코치가 하는 팩트 체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찐이잖아, 찐. 아이고, 진짜 오늘 아주 하나 건졌네요. 너무 좋다. 말하다 몰랐는데, 이게 와 계신 분도 되게 많고, 막 댓글도 막 되게 많네요, 막. 루미너스 님이 내신 수능 너무 힘들었는데 공부했던 과목들 중 한국사 점수가 올라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웠대요. 네. 이게 양이 엄청 많았던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아니, 모든 과목도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네. 진짜 중요하네. 얘기를 되게 잘 해주시는, 이게 사실은 진짜 막 뒷얘기 없이 그냥 하면 5분 만에 다 재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쵸? 느낌이 좀. 네. 홍서원님이 팩트체크는 복지기 방송입니다. 네. 살구님이 처음 들어봤어요. 찐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쑥쑥님이 진짜 찐 강의입니다. 마이팩토리님이 유민혁쌤 강의 1편, 2편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네. 샤론코치 블로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희은지님이 오늘 찐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정은지님은 저는 민혁쌤 강의를 이미 들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잘난 척 하고 싶다.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 아는 거예요. 강의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네, 페리님 감사합니다. 네, 경님도 완전 꿀팁입니다. 김혜수님은 유미혁 선생님 코치님과 라이브 하실 때 너무 좋다고 독립문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써먹고 허세 부리시면 됩니다. 수녀님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서님이 유민혁쌤 강의는 절대 잘 수가 없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혁쌤의 그 유머 코드가 있어요. 고급 유머 코드가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워. 왜 이렇게 찾아뵈면 되죠. 네. 자, 그러면, 한국사는 다 외우면 다 되는 과목이 아니다. 요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암기 과목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과목도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가 암기 숙지가 안 되고는 사실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만 자꾸 숫자 연도 같은 게 나오거나, 또는 한자 같은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또 용어나 관청 이름이 한자다 보니까 네.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가 있어요. 물론 또 사실 다 외우면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 외우면 뭐 교과서의 내용, 사진 하나, 뭐 옆에 뭐 부가 설명, 선생님들이 또 학습지도 많이 쓰세요. 또 학습지 주는 거를 다 외우면 한 개나 두 개 틀린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럼요. 100점은 힘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선생님들에서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등급을 좀 나눠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도 있고 네. 또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을 좀 맞게 해줘야 되고 또 너무 약간 족보 문제은행처럼 족보가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좀 바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되게 불만이 많으실 텐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사료 같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사실 이 학습의 이 내용이 뭐다를 이해를 하고 나면 다른 사료를 가지고 와도 처음 보는 사료여도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내는데 학생들은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걸 내냐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 외우면 그런 문제들을 못 풉니다. 다른 자료나 사진 뭐 글로 돼 있는 옛날 기록을 가져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서 아 이게 이 사건과 관련된 거구나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저 외우기 가지고는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조선까지 전근대사는 말씀드렸듯이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응축을 한 거니까 팍팍팍 좀 이렇게 시대별로 좀 떨어져 있는 각자를 공부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40년, 50년이 한 단원인데 쫙 연결되면서 이렇게 있으면 요 사건이 나중에 요 사건에 영향을 주고 요 사건이 여기에 영향을 줬고 이렇게 막 복선이 깔아지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저쪽에서 저걸로 다시 회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니까 근현대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흐름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얘는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일까? 이건 사실 앞에 원인이 다 있죠. 모든 현재는 이 원인이 다 과거에 있겠죠. 아까 코치 말씀하셨듯이 요즘 애들이 힘든 건 어른들 때문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 혹은 과거의 무언가에 연관이 있을 거니까 거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전근대사는 약간 대하소설처럼 읽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약간 추리소설처럼 읽을까요? 추리소설. 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순간 기다렸는데 추리소설을 적절한데요. 혹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이렇게 방탈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탈출. 요거랑 연관을 짓고 막. 네, 맞아요. 그래서 그쵸?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연관 갈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왜냐면 2000년을 우리가 추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AI가 아닌 바에는. 그래서 다 외우기도 힘들고.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국사가 내신에서 의외로 또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게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있는 과목입니다. 역사 덕후라고 불리우는. 있죠.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어떤 라이벌 관계나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공부를 좀 해. 그리고 저 친구는 그래도 이번에 내가 전교 등수로 쟤한테 밀릴 건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 중에 역사 덕후 고인물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항상 어떻게 문제를 내도 저 매니를 차지하고 있어서 꼭 100점 맞아. 4%까지 1등급인데 한 1, 2%는 걔네가 이미 먹고 있어요. 의외의 그런 복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무작정 외우고 뭐 이걸로도 다 안 되고 얘네들은 그걸 뛰어넘은 친구들이라 그런 것도 좀 내신다는데 사실 하는 놀라는 포인트가 근데 어디나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영어 너무 어렵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중국어 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어 안 하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식당에 가봐라. 원어민이 천지다.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이모들이 다 원어민이잖아요. 이모들이. 맞아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 중국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 영어 해야 된다. 쉽지 않다. 그 여하튼 외울 수는 없다.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외울 수가 없다잖아요. 사실은 그죠? 전근대사는 못 외운다. 그래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100점 맞고 1등급 따고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외우기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흐름 파악하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어쨌든 둘 다 돼야 맨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외웠다 그러면 한 90점 뭐 이렇게 맞는 것까지는 되겠죠. 근데 네네. 그 이상을 하기에는 다른 과목에도 해가 될 뿐이고 두 개가 네. 성결이 섞여야 되는 그런 게 좀 근데 필요해요. 뭐 성격적인 그 결함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한국사를 네. 100점 맞을 필요가 있는지. 뭐 그 내신의 그 뭐 학종 전형이라던가 아, 내신, 이걸 하려면 내신 수능 말고, 수능 말고 내신. 수능은 전혀 상관없고요. 이건 아, 내신, 내신. 내신은 등급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1, 2등급을 꼭 따고 싶으실 테니. 절대평가, 상대평가니까. 이건 상대평가예요, 네. 내신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점차 고1, 고2 내신이 중요해져요. 고3 내신보다. 입시상.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도 좀 계시리라고 지금 그럼요, 많죠. 생각이 좀 되는데. 네네네. 확정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사라질 겁니다. 네. 뭐 저희 강사들이나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나 모든 걸 보면 이렇게 분위기, 저희들은 이제 분위기를만 보죠. 교육계에 저희가 뭐 교육청이 있건 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희는 한 대충 잡아봤을 때 한 10년으로 못. 그러니까 수능 전체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수능에서 한국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능 시험이 사라지는 거를. 수능 자체가. 근데 이미 언론에서도 언론이 아니지 공식적으로도 얘기는 나왔었어요. 한 10년 정도 교육과정 생각은 이게 뭐 제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가시험이라는 형태는 있을 것이다. 미국에 SAT가 있듯이. 네네. 근데 이게 뭐 패스 어 페일이라든가 자격시험이라든가 이게 이제 입시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시험 자체가 아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평가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또 드리고 싶은 거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수능이 지금 한국사가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수능이 심지어는 한 5년, 10년 뒤에 이게 큰 변화가 어떤 있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한국사 영역만큼은 그리고 탐구 영역만큼은 현재의 형태의 수능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제가 국어 수학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대신 내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조금 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정평가 중심, 학생 참여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기본적인 그 역량은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탐구 능력.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외고 학생들이, 여행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또 한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능에서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유일한 필수 과목이죠. 한국사를 안 보면 수능 자체가 결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응시는 맞습니다. 시험 자체는 어이없긴 하지만, 그런데 내신은 학생부 전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내신 자체가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중등 때 우리 미리 공부를 좀 잘 해 놓자라는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사 드라마가 팩트 위주라서 드라마 보면서 역사가 다 외워졌는데 요즘은 허구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요즘의 역사 드라마는 다 만화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는 맞고 이런 거는 드라마적인 거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전공을 하고 했지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뭐 주변 인물들 막 그 당시에 조금 중하급관직에 있던 사람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나와버리면은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아주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걸 사실이라고 막 믿게 되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면서 보거나 안 보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극 보실 때 좀 가려서 보시는 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원작이 만화라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를 뭐 영화로 만들거나, 웹툰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역사가 아니라 예능이다. 그건 그냥 구분하셔야 돼요. 바탕으로 도깨비 그 드라마 저도 참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 거기도 옛날 고려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냥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사극, 시대극이라고 보면 편하게 보시고, 네.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거는 보고 막 큰 감동을 느끼셨거나 했다면, 네. 그 가장 큰 줄기라도 좀 한 번 정도는 검색으로라도 찾아보시고, 그렇죠. 아니면 내용을 그냥 한번 즐기고 끝 하시는 게 좀 좋지 네. 않나. 네. 지금 그 대학생 된 제자가 댓글을 올리셨어요. 근 1년 동안 윤민혁 쌤 현장 강의를 듣고 덕분에 대학에 왔습니다. 제 수능 한국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가채점하고 바로 전화드렸을 때가 기억이 난다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셔서 아이디를 봤는데. 네, 아는 학생이죠? 이러면은 내가 심어놓은 것 같잖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네. 여학생이고요. 여학생이에요? 네, 제가 평촌에 갔을 때 네. 꾸준히 몇 개월간 고생 좀 하고 있었던, 한국사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었던 친구고, 예. 너무 그러니까 제자인 건 아는데 여기를 이 라방까지 따라온다는 얘기는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닌 학생인가 본데요? 저도 여기 보면 아까 저 인스타그램에 제가 사람이 이렇게 팔로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아까도 제가 막 올라가는데 후배 한 명이랑 저희 저 오촌 이모 한 분도 계신 거. 왜 왔어요? 이모 아들이 나랑 동갑인데. 아이디가 막 올라가는데 막 있더라고요. 제 후배도. 왜 이렇게 웃겨?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원생이었던 선배 누님이 네. 계셨는데, 지난번에 그 스튜디오 가서 제가 라이브 방송 했을 때 갑자기 한 1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조교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얼굴 봤다고 해서 어디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방송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코치님이 또 이렇게 오랜 인연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실수는 알바는 아닙니다. 다들 저는 아무도 실수 안 했습니다. 얼굴이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제가 미리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아요. 저희 방송 보고 뭐 옛날에 뭐 누가 찾아왔다 어쩌다. 근데 오천 이모는 오늘 완전 역대급인데요. 네, 오천 이모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모 아들이 저는 동갑입니다. 그래요? 여기 왜 오셨어요? 절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뭐야 얘는 뭘 들어갔어? 이게 보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뭐.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 또, 알려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학년별 학습사, 한국사 학습 가이드는 너무 많지 않아요, 양이? 그걸 어떻게 라방 행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대충, 대부분은 좀 되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감 잡으시는 것도 있으니까. 짧게, 엑기스. 왜냐면 중고등학교 얘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뭐 그래서 나 어떡하라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저 메모 좀 해서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네, 그럼 몇 학년부터 알려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에서 아마 역사 관련 수업이 없을 겁니다. 맞아요. 초 3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애들한테 이거 봐라고 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집에 그런 어떤 전집 같은 거 책 많이 구비하시잖아요. 한국사 관련 만화책으로 아니면 위인전 이런 걸로 그냥 한 세트 정도만 서가에 적당히 좀 보이는 곳에 이렇게 꽂아만 두고. 그거 선생님이 쓴 책 있잖아요. 네.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와 저의 선배님들이 함께 참여했던 천재교육의 라이브 한국사라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천재교육의 라이브 한국사라고 우리 윤민혁 쌤이 공저로 들어간 책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콘티랑 내용 짠 게 한 4권이었나 5권. 저도 오래돼서. 총 몇 권짜리예요? 20권이요. 20권. 네. 5명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좋은 거는 또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읽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안 하는데 말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빠 그건 뭐야? 이렇게 원래 그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것처럼 네. 뭐 이거 보고 있으면은 뭐야? 아, 재밌어 이거 한 다음에 아빠 봐야 되니까 너 나중에 봐. 하면 오히려 애가 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 해라고 하는 무슨 쌍팔년도 개그도 아니고, 이게 아니, 낯가려져요. 어느 부부가 라이브 한국사를 보면서, 이거 내 거야는 부모가 어딨어요. 지금 가끔 제가 저희 아들이랑 저희 친척들 애기들한테 가끔 쓰는 방법이거든요. 뭐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면 혼자 이거 막 우적우적 먹고 있으면은 그렇게 와가지고 뭐 먹어? 이거 맛있어. 너 안 줄 거야? 이러면은 더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딱 한 네. 세트 구비해 두시면 네. 그냥 오며 가며 네. 애들이 그냥 읽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라이브 한국사도 그렇고 그 보통 어린이용이라고 나오는 그런 전집들이 네. 엄청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네. 사실 중학생 정도까지 봐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심지어는 고등학교 애들도 모르는 것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책 그냥 끼고 있으면서 왜 키득키득 보는 거 있잖아. 네. 그러면서 체화시키는 거 그런 네. 책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구비해 놓고 그냥 아무 때나 보렴 해서 하다가 뭐 우연히 뭐가 재밌으면 자기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네. 지금도 수업 때 가끔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옛날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고 너 혹시 만화책 같은 거 없었냐 봤을 네. 거다라고 하면 그런가 하다가 얼마 후에 와서 집에 있는 그 책 꺼내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고학년 때까지도 만화책 같은 거 한 전집 하나 정도면 괜찮고요. 혹은 여러분들 저기 집에 있는 한국사 만화책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네. 네. 중학교까지 가져가자고요. 여러분들 막 책 정리할 때, 이거 뭐 다 봤어 이러지 말자고요. 생각보다 내용 어렵다. 네, 내용 어렵다. 네. 무한 반복으로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요, 이제 3학년부터 이제 한국사가 나와요. 사회가 나오니까. 네. 아이고, 지금도 제자 한 분이. 누가 또. 미나야, 창피하다. 흐름을 방해하는데, 흐름 방해. 이 친구는 제 교재 그림도 그려주는. 이번에, 훌륭한. 이거 11.8434? 아니에요. 저희 한참 좀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럼 누군데, 누군데? 빨리 말해봐. 네. 자, 그래서, 네. 5학년 때 같은 때는 어차피 학교에서 인물별로 배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중학교 때까지 봐도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뭐가? 뭐 어느 출판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물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용 삼국유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린이용 삼국유사 이런 식으로 배우라고 공부하라고요? 뭐,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 뭐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삼국유사라는 책이 그 되게 신비한 옛날 전설 같은 걸 넣어놓는 책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들 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보라고요? 삼국유사 어린이용?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중요하다. 3, 4학년은 삼국유사인데 어린이용 버전으로 나온 걸 봐라. 네. 이거는 보통 몇 권 나와요? 한 권만 있어요, 이런 거? 한 권짜리로 막 이렇게 막 한 200~300페이지짜리 보통 한 권으로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만 해서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그냥 초등학교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사를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보자. 어린이용 삼국유사. 그리고 그 다음에 5, 6학년은? 그거는 6학년 때까지 이 만화책과 그 어린이용 이게 3, 4, 5, 6이 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왜냐하면 더 어려워지면 애들이 이걸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2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목에서 시험을 제대로 치기 시작할 때 아까 우리 방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곤란해지니까 중2 때 다른 과목 하면서 한국사도 좀 소홀히 보지 말고 좀 가장 유명한 왕들이라도 좀 기억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두셔서 워밍업이 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고생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선생님의 그 한국사 1편, 2편 두 개 강의를 우리 초등 고학년부터는 엄마랑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 중에 그냥 우리가 왕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아마 특히 그래도 두 강의가 뭐 똑같지만, 네.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은 첫 번째 전근대사 강의를 조금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네. 왕이나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어, 그런 것좀 괜찮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3 때 근현대를 조금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년에는 뭐 두 번째 근현대사 강의를 네. 듣는 게,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라면, 그게 조금 더 학년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들이 또 되게 똑똑해가지고, 예, 미리 들어도. 그리고 또 학년이 지나면 또, 옛날에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또 복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좋다. 재밌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책까지 추천해 주시고, 예. 네. 감사드리는데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약간, 자신 있게 추천을 좀, 네. 네, 오늘은 약간 그 동네 잔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오촌 이모도 오시고, 제자도 오고, 네. 어떻게 아이디를 새로 파가지고 혼자 오든가 해야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이걸 새로 만들면 되겠구나. 네. 막 오랜만에 막 후배들 지금 한 3, 4년 못 본 후배들도 들어왔다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요. 지금 과의 후배들도. 그러니까 좀 얼굴을 좀 자주 보여주세요. 지금 뭐 찾는 분들이 많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찾으니까요. 지금도 막 연락 와서 빽 저 밖에서 지금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좀.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아드님한테 가시고요. 예, 제가 네.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또. 오늘 제가 사실은 아기가 좀 아프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 제 100% 전념은 사실 못하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족들한테 뭐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보느라고 약간 중간에 말이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섞여버려서 평소보다 조금 더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정돈된 뭐라도 좀 바르고 좀 더 이렇게 간결한 대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도곡동에서 해요. 네, 도곡동 오세요. 네. 저 어차피 뭐 댓글이나 이런 데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려도 되니까요. 네. 오늘 아무튼 좀 도움이 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자, X 누르고 나가시고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참 라방이요. 예, 저희가 대본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강의 한 며칠 전에 제가 컨셉을 알려드려요. 원장님 혹은 강사님,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줄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샤론 코치가 이제 방송 경험이 많다 보니, 그거를 이렇게 짜여진 대로 따박따박 하지 않거든요. 제 맘대로 합니다. 그냥, 우리 임민혁 쌤 만났을 때 처음에 물어보는 거, 처음에 질문하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말이 나갈지. 근데 워낙 베테랑들이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강사들이 좋아요. 예, 이 정도 돼야 된다. 내가 전공하고 수십 년 정말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분필 가루 먹은 그런 내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짬밥이죠. 네, 이 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진짜 옷구슬 같은 팁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샤론 코치 연구소의 팩트 체크 정말 라방계 정말 레전 아닙니까? 이런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화자찬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가 이 전문가들 정말 찐 강사들과 코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강의 어땠는지 잠깐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저도 또 그래야지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사장님이 민혁쌤이 강의 때보다 라방 때 뵈니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 순수하시고 위트 있으시다고. 재밌죠? 마이팩토리님, 네, 수녀님, 네. 윤맘님이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특히 책 소개도요. 5세 남아 엄마 잘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11님 감사합니다. 숙숙님 너무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예수주님 감사합니다. 훈서 언니 감사합니다. 서한님 오늘 팩트 너무 좋았습니다. 네, 페리님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김혜수님 감사합니다. 네, BOK 알렉스만님은요. 우연히 알게 된 코치님과 며칠간 뵌 강사님들 모두 찐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BOK님. 네, 유튜브 샤론코치 TV 들어오시고요. 또 조금 보시다가 나중에 우리 샤플에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어스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마이프스토리님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역사의 흥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강의 얼른 담으세요. 네, 둥님 강의 너무 좋습니다. 네, 참 힘들었는데 또 특히 제가 또 미국 다녀와서 바로 또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많은 괴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예, 전 좋았어요, 여러분들. 예. 자, 블락 언니, 초이맘 정말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희은님도요, 오랜만에 인스타 들어왔는데 반가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행복하네요. 자, 내일은요, 제가 우리 멤버십 중에서 샤플이 있고요. 샤플 아너스, 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샤플들한테 특강을 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샤아들한테 특강 마케팅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우리 샤 아들한테 마케팅 강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